자, 플러스매드 실전 모의고사 17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옷도 좀 가벼워졌고 여러분들 그쵸? 날씨가 더워지는 지금 5월 초인데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지금 힘들고 지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중간고사는 끝났는데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또 공부가 좀 안 되면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1, 2학년 때가 생각이 좀 납니다. 3, 4학년 때는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때 혼자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1, 2학년 때는 같이 모여서 친구들이 다 같이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큰 방 같은 데를 대실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다음날 시험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한 7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 8시, 9시,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쯤 야식을 하나 시켜 먹는 게 국룰이었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야식을 또 신나게 먹고 12시부터 2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애들이 하나둘씩 좀비가 되면서 집에 가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잠든지도 모른 채로 잠드는 친구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4시 반쯤 되면은요, 눈을 살짝 들어봤을 때, 고개를 들어봤을 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나밖에 없으면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1시 때, 야식 먹기 전에 10시 때는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고요. 별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새벽 4시 반에 내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남들 다 자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뭔가 앞서가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따가 내가 시험 볼 때 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지금이 딱 그런 시기야 친구들. 우리가 작년 12월, 1월, 2월을 거치면서 이제 예비고3이란 타이틀을 달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 1년 열심히 한번 달려봐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다짐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3 3월 모의고사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거고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중간고사를 보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 말 5월 6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은요 애들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내가 먹었던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만 열심히 한번 죽어라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1년 내내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평생 가는 레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수험생처럼 공부만 해야 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딱 1년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8시, 9시, 10시에 다 같이 공부하는 때는 12월, 1월, 2월이라면 새벽 3시, 4시, 5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시기라고요. 남들이 지치고 하기 싫을 때 조금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6월달, 9월달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지치는 건 다 똑같아. 옆에 친구가 자고 쉬고 있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No. 딱 6개월, 1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 스스로와 자신과만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더, 오늘은 내일 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더 채찍질하면서 달려가시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힘들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뭐라고 할까? 곱게 먹어, 곱게. 아니야, 나 기분 좋아, 오늘.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알겠죠? 이왕 하는 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옆에 친구들이 쉬고 있을 때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랜만에 주제 문제를 좀 갖고 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when, ing, when, pp인데 그냥 분사구문이고 원래 when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게 맞는데 ing가 있거나 pp가 있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까? 해석은 쉬우니까요. ing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일 것이고요. 그 다음 pp일 때는 pp일 때는 뭐뭐 될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되겠습니다. sift through인데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동사로 인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뜻은 면밀히 조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서라고 하면은 look into 정도로 바꿨으면 되겠다. 조사하다의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be taught인데 이거는 teach라는 가르치다의 수동 형태가 되겠죠. teach는 무슨 뜻이야? 가르치다가 되겠죠. 얘의 수동태니까 be taught는 무슨 뜻이 돼야 됐지? 가르치다의 수동태가 무슨 말이야? 내가 능동적으로 가르치면 자네들은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쳐지다의 어색한 표현 말고 그냥 배우다 이렇게 가져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내가 지금 3개 말하는 게 쉬운 내용, 어려운 내용? 열나 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실전 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이걸 토대로 문장 보겠습니다. 봐봐. when faced 이렇게 있을 때 분사구문이구나. 뭐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됐습니까? 무엇을?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원래는
when we are 이렇게 돼 있었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비잉되면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뭐 될 때. 됐어? 마주하게 될 때 무엇과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면밀히 조사합니다. 은근히 이 구조가 어려워 친구들 보세요. 여기부터가 첫 번째 목적어래요. What we've been taught. 우리가 배웠던 것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has worked for us. 우리에게 work니까 일했다도 좋지만 뭐가 있을까요? 작용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던 것, 과거에 효과가 있던 것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shift throw의 첫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목적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select 선택합니다. 얘는 뭘까? 동사 첫 번째, 그 다음에 select가 두 번째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병렬 구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참 까다로운 구조라고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선택합니다. 무엇을? 가장 약속하는 아니고요. 가장 그럴듯한, 가장 유망한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여기네요. 일을 합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그 해결책을 향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뭐 할 때? 마주하게 될 때. 무엇을?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면밀히 조사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리고 우리한테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해요. 가장 유망한 접근법을.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향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됐습니까? 그래요. 문제 가보자. 오랜만에 약간 그 옛날의 추억을 요즘 한지 오래됐잖아. 그렇지? 주제 문제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좀 말하자면 여기는 크게 내가 엄청 16 회와 마찬가지로 크게 뭔가 이렇게 이슈를 잡을 만한 문제도 없고요.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잡을까 고민하다가 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같이 한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가볼게요. 보시면 뭐가 있냐? 뭐부터 봐야 돼? 연결사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on the other hand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친구들. 그 다음에 연결사가 끝이긴 한데 하나 더 체크하고 싶긴 하거든. 뭘까요? 이거야. This is why. 잘 보세요 친구들아. 우리가 this나 보통 this를 많이 쓰는데 대신아 it를 쓰고서 is why라고 쓰면 이거는 한 단어로 뭘까? 얘는 한 단어로 does예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결사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얘가 therefro랑 똑같은 건 does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독해 인사이드 아웃 1강을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on the other hand는 대조예요. 물론 역접에 해당하는 친구이지만 대조는 앞에도 중요하고 뒤에도 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접은 뒤에가 훨씬 중요한데 on the other hand 같은 대조는요. 앞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수능 영어가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포인트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시면 절대 문제를 잘 푸실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해 인사이드 아웃에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가끔씩 이래요. 선생님 빈칸을 다시 들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음이 좀 아파요. 다시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책이 다 써있지 않습니까? 복습을 하고 그거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적용해보려고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지 다시 듣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으면 들었다 끝이 아니라 얘를 갖다가 이 풀이법을 갖다가 풀어봐야지 같이 해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고 연습을 해야지 성적이 올라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얘는 구문처럼 테스트를 하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쓱 듣고 만단 말이야. 이거 관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알겠어? 아무튼 간에 연결사를 체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소재를 잡고서 답이 되는 근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예상되는 전통적인 반응을 이해합니다. 뭐에 대한? 주어진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그래요. 우리는 reproductivelly하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덕트가 생산인데 re니까 다시 생산하는 것을 복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뭐 할 때,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면밀히 조사해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리고 우리한테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접근법을 선택해서 그 해결책을 향해서 일을 합니다. 천재는, 봐봐 그럼 친구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일해? 뭔가 복제적으로 과거에
어땠지를 생각해서 과거에 이 접근법이 좋았으니까 앞으로 이걸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됐습니까? 반면에 천재들은요. productively 생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서 천재는요. 생산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그쵸? 가볼게. 그들은 물어봐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들을 내가 look into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표시인데 천재에 대한 그 표시가 의지래, 탐험하려는 모든 대안들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해결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책, 모든 대안책을 찾으려는 그런 의지가 천재에 대한 표시, 천재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reproductive니까 다시 얘야. 이 복제적인 생각은 촉진시키는데 rigidity 뭐라 상관없어요. 엄격함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실패해요. 봐봐 친구들. 그러면 얘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를 촉진시키니까 따라서 실패하는데 안 좋은 거죠. 이렇게만 인식하면 돼. 알겠어?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우리가 마주할 때 새로운 문제를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문제야. 다른 것들과 비슷해 보이는 문제야 우리가 해결했던. 근데 사실상은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실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과거만 답습해가지고 흔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야? 해석하는 건데 문제를 당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요. 반드시 너를 어스트레이하게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상대적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끝. 사람들은 문제를 갖다가 복제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해결하려 하는 반면에 천재는 생산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를 샅샅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끝. 가볼게. 1번. 한계인데 productive는 플러스 아니야? 얘는 얘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 대한 한계라고 하니까 얘는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돌파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로부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니 천재는 그럼 어떡해?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한다 이렇게 가면 방해요. 봐봐 친구들. tell 다음에 A from B라고 하면 이게 A와 B를 구별한다. 아이고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마치 우리가 아는 distinguish 이런 것과 같은 뜻으로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무엇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누구와 천재와 구별해 줍니까? 무엇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제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반면에 천재들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천재를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노하우와 노웰 뭔 소리야? 안녕이시고요. 답은 4번 이렇게 찌르면 된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 때 연결사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절대 잊지 마시고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위, 아래가 둘 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신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가볍게 워밍업 했고 우리 3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와치 명사 being pp인데 야 여러분들 고3한테 야 지각동사 이러면 애들이 이래요. 쉬우니까. 근데 막상 문장에서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개념으로 아는 것과 문장에서 보는 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지? 가볼게. 얘는 watch 같은 거, see 같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고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being pp 이렇게 써도요. ing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이 명사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being pp가 되어 있으니까 이 명사가 뭐뭐 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watch가 지각동사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해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장에서 보면 잘 안 보인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what를 보는 순간 요 뒤에 두 자리가 같이 보일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야. 알겠어? 그래요. 두 번째, which 명사 주어 동사인데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냥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하나만 해볼까? 예시로 어떠한 색깔을 너가 선택하는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which 명사 주어 동사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두 개만 적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바로 가볼게. 오늘은 약간 문장보다는 그 문제 위주로 좀 풀어드릴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문장이 어려운 게 없거든요. 보시면 그들은 스캔했습니다. 무엇을? 선수들을 스캔했는데 뭐를 가진 선수들이냐면 다양한 스킬 능력들을 가진 선수들. 무슨 말이야? 프로도 있고 좀 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됐습니까? as 뭐 할 때 그들이 볼 때 occlude는 밑에 주석이 있어서 내가 안 갖고 왔어요. occlude는 차단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PP 형태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클립은 비디오,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차단된 비디오인데 샷이니까 우리 그 테니스나 배드민턴 칠 때 그 샷 이제 때리는 거, 그 샷. 그 샷에 차단된 비디오가 뭐 되는 것을 상영되는 것을 볼 때 이 말이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비디오 동영상이 would cut off 중단되는 겁니다. just before 딱 뭐 하기 전에 컨택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접촉이 되기 전에 뭐와 셔틀콕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야. 그래서 라켓을 들고 공을 딱 셔틀콕을 치려는 그 순간 비디오가 딱 끊기는 거야. 이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이 볼 때 차단된 그 샷 때리는 거에 그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보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그 영상이 딱 중단되는데 뭐 하기 전에 그 맞는 게 컨택트가 되는 게 셔틀콕과 컨택트가 되는 게 만들어지기 딱 직전에 멈추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차단된 영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요. 뭐 하려고 하냐면 예측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in which area. 잘 보세요. which 다음에 명사. 맞아? 그리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인데 그 코트의 어떤 지역 안에 그 샷이 떨어질지, 랜드가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코트의 어떤 지역 안에 그 샷이 떨어지게 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쉽지 않은 문장이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들은 플레이어를 스캔합니다. 뭐를 가진 다양한 스킬 수준들을 가진 플레이어를 갖다가 관찰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보고 있을 때 차단된 그 샷의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비디오 동영상이 끊기는데 딱 멈추는데 뭐 직전에 그 컨택트 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뭐와 셔틀콕을 딱 때리는 순간에 딱 끊겨. 됐습니까? 그리고요, 이 그들은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떤 코트에, 그 코트의 어떤 지역 안에 인이 있으니까 안에 그 샷이 떨어지게 될지를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요. 알고 싶지 않구만. 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여러분들 단어빈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기를 딱 보니까 간단해. 되게 쉬워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단어 빈칸이 문장이나 아니면 어구로 된 보기가 어구나 문장으로 된 보기보다요 훨씬 더 꼼꼼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를 보고 지문에 뭐를 보고 답을 쓸지를 훨씬 더 뭐하게? 명확히 잡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알았어.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 표현 이런 것들을 딱 본 상태에서 얘랑 똑같은 걸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겉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상 기준이 없으면 엄청나게 헷갈린 게 단어 빈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31번과 2번의 컨셉이 똑같은 단어 빈칸이라서 근데 31번은 정확하게 본문에 답이 되는 단어가 들어있어. 폴리티컬 들어있어. 그러니까 바로 2번을 찍으셨을 것 같고요. 32번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표현이 세 군데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보셔도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어 빈칸을 보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싶은 거 알겠습니까? 쓱 보지 말고 확실하게 어떤 어구 어떤 표현을 통해서 답을 쓸 건지를 정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연결사 없고요. 바로 첫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인데 이 사람이 뭐 하면서 일을 하면서 누구와 여기 있는 그룹과 사용했대요. 무엇을? fMRI를요. 뭐 하기 위해서? 뇌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엘리트 선수들의 뇌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선수들 뭐 할 때? 그들이 발휘할 때 그들의 스킬을 뭐에 대한 스킬? 빈칸에 대한 스킬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보면 선수들이 어떤 스킬을 발휘할 때 뇌를 갖다가 점검한 거 아니겠습니까? 뇌를 조사한 거죠. MRI 통해서 MRI로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어떤 스킬일까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대신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단서를 정확하게 잡는 게 포인트. 알겠어? 가볼게요. 그들은 선수들을 스캔했습니다. 뭐를 가진 다양한 스킬 수준을 가진 뭐 할 때 그들이 차단된 그 샷의 비디오가 상영되는 것을 볼 때요. 즉 비디오 동영상이 잘리는데 딱 뭐 하기 전에 접촉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와 셔틀콕과 딱 끊기는 거야. 그리고서 예측하는 것을 시도했죠. 어떤 것을? 코트의 어떤 지역에 그 샷이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것을 한번 해본 거가 됐습니까? 엑스퍼트 플레이어는 전문 프로 선수들은요.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요. 어디에서? 뇌의 부분에서 뭐와 연관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고 있어? 좋아요. 가볼까 계속? 우리의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이러한 활동이 보여준대. 뇌가 갭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널 모드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몰라. 즉 무슨 말이냐면 추측인데 as to 뭐에 대한 거냐면 무엇이 발생하게 될지를 추측하는 거야. 지금쯤 되면 좀 느껴지거든 친구들? 무슨 말이야?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측하려고 한대요. 이게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는 느껴져요. 됐습니까? 뭔가를 사람들, 그 운동선수들의 뇌를 관찰하는구나.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뭔가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예측한다고? 예측하는 걸 본다고요? 그 다음에 추측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추측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근거해서 무엇이 발생할지를 추측하는구나. 그런 쪽에 뇌가 활성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볼까? The more experience, 더욱더 많은 경험을 애슬리트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것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몇 년 후에 똑같은 그룹이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풋볼러스와 함께 비슷한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차단된 비디오를 보는 거야. 상대방이 달려가는 건데 그들 쪽으로 볼을 가지고 똑같은 영상에서 플레이어들이 페인트를 하는데 뭐 하기 전에 비디오가 잘리기 전에 그런 다음에 풋볼러가 예측해야만 했대요. 똑같죠? 나는 이 질문을 이해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가 어떤 스킬을 쓰는 걸까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해? 추측하고 뭐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됐습니까? 예측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측 스킬을 사용하는 거구나. 그때 뇌를 조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답을 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몇 번이야? 보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났죠. 1번은 모방, 2번은 속임수, 3번은 협상, 4번은 예상, 5번은 협독이니까 4번 찍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단어 빈칸을 볼 때 지금 문제는 쉬웠지만은 뭐를 보고 답을 쓸지를 훨씬 명확히 잡으시지 않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문장의 보기 같은 빈칸이 문장 보기면 해석하면서 그럴싸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본문에서 어떤 것과 똑같은 건지를 맞추셔가지고 문제를 풀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정리할게. 첫 번째, exclusively인데요.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only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be bound to인데요. 요거는 뒤에 명사가 올 때랑 뒤에 동사가 올 때가 다릅니다, 친구들. 봐봐. 일단은 비동사 오고요, bound가 오고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뜻이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be bound 다음에 to가 나오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매여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매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지금은 to 명사 이렇게 썼으니까 요 매여 있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however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not니까 무슨 말이야? 의심한다죠. 의심합니다. 무엇을? whether인지 아닌지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잠깐만요.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의심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describe, 묘사하는 것이. 무엇을? 건강을 충분히 단순한 과학적인 그 범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심합니다. 잠깐만 친구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의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건강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 과학적인 범주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야. 즉 과학적인 카테고리, 과학적인 사실만으로 건강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한다고. 됐습니까? 자,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뭐가 설명하는 것이, 건강을 충분히 단순한 과학적인 범주 내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심합니다. obviously 분명히 우리의 이해인데 뭐에 대한 이해냐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exclusively 오로지 어디에만 to the sphere 명사니까 어디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면 영역인데요. 유전자, 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의 영역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사실 여기랑 거의 비슷한 말이야. 봐봐. 누군가는 의심해 뭐를? 야, 과학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건강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거야. 분명히 우리가 건강과 질병을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야? 유전자, 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장기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영역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이라는 게 과학적인 걸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끝이야. 알겠죠? 좋아요. 문제를 풀러 가볼 텐데 친구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주면요 어렵다고 하고요, 사설이나 그런 데서 어려운 문제를 주면요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달라 표현이.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저분한 문제가 평가원이 아니라 지금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더라도요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 가서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어렵냐면 봐봐 여러분들아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독해 인사이드 아웃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들은 친구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단절이야. 단절.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중에 한 군데에서 원래 있다가 올라온 친구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되는 한 군데는 펑크가 나 있어요. 됐습니까? 4번이 답이면 얘가 여기 있다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컨셉이 뭐냐면 얘가 어디에 있었지가 아니라 이 본문 내에서 끊겨져 있는 부분이 어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순서였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근데 친구들 봐봐. 단절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봐봐. 단절을 느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읽다 보니까 뭐야? 앞에 복수명사가 없는데 갑자기 대의가 왜 나와? 단절, 확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단절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절을 느낀다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연결을 느낀다의 의미도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절을 느끼려면 1번, 2번, 3번, 4번을 지나갈 때 열심히 읽어야 돼? 대충 읽어야 돼?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찰떡이야. 너무 찰떡이야. 이런 것도 느껴진다고요. 단절을 느끼는 의미도 있지만 연결성을 느끼는 의미도 크다고. 그러면 연결성을 느낀다는 게 잘 연결이 되는 거니까 1번이 연결성이 느껴지면 무슨 말이야? 여긴 정답이 아니겠지. 그러니 이 부분이 오답을 소거한다는 의의를 가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읽다가 단절을 느껴서 문제를 풀면 땡큐지. 땡큐인데 단절이 안 느껴져.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면 연결성을 느끼면서 1번 확실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이렇게 오답을 소거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그게 단절의 의의야. 알겠어? 그 다음에 단절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푸시냐면 소재를 보는 게 단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다시 풀이를 하면 제시문과 가장 닮은 친구를 닮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이 A였을 때 A랑 가장 닮은 부분이 어딜까? 4번이 A-니까 4번 앞에 오면 되는구나.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평가원에서 내면 어렵다. 사설에서 내면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친구들 봐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수능 평가원에서는요. 문제를 되게 중요한 말이야. 풀게끔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단서라는 것이 지문 내에 존재를 할 것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단서가 두 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쉬운 단서, 눈에 보이는 쉬운 단서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 혹은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껑충 뛰는 그런 소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읽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이거를 지금 확인해 볼 참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어야 하는 게 해석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재나 논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문제를 갖다가 멋들어지게 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수능에서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게끔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가 있을 거니까 단절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서 단절이 안 느껴지더라도 연결성을 느꼈으니까 최소한 1번, 2번, 3번은 아니야. 그럼 4번, 5번끼리 고민을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5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니까 그때부터는 제시문과 4번이 비슷한지 5번이 비슷한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된다고. 됐어? 단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면 땡큐고 읽어야 하는 거면 눈에 보이는 딱 띄는 게 아니라 읽어서 이해해야 하는 거면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연습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되면 문제 봅시다. 가볼게요.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학적 치료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데 reflection on이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개념적인 틀을요.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클리어 하기 위해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즉 어떤 문제냐면 어렵네요. 여기도. 어떠한 뭐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질병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틀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제시문을 읽는 것은 이걸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어차피 지문 들어가는 거 다 까먹어. 근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문 갈게. 뭐 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나갈 때 단절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현대의 의학은 설립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요. 뭐로써? 과학으로서. 뭐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실험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의학을 말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가볼게요. 계속. 근데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묘사하는 것을 건강을
충분히 단순한 과학적인 그 범주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됐습니까? 지금 뭐라고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사실, 실험적인 방식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과학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그죠? 근데 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however 다음에 의심한다라고 하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절을 파악하기 위함은 맞지만 반대로 연결성을 느끼기도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맞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됐습니까? 가볼까 계속?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유전자, 이런 과학의 영역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의심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과학에다 묶여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There is no stamp, 어떤 도장 같은 게 표시 같은 게 없습니다. 자연적인 것들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가 지금 복수가 단수니까 얘를 그려주는 거네. 그들을, 즉 자연적인 것들을 얘 건강에, 얘 질병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때 여기는? 모르겠으면 지나가. 몰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야. 뭐가? 판단하는 것이요. 신체적인 그리고 사이키컬 정신적인 상태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게 bring health and disease 질병과 건강을 into being 뭔가 존재 드러내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어때?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멘붕이야. 뭔 말이지? 계속 가볼게. 결과로서 이러한 이상한 peculiar 관계의 결과로서 뭔가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세우는 그런 문제의 이상한 관계의 결과로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영향받는데 뭐에 의해서?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이런 기분일 거라고요. 읽다가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나오다가 3번부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찍게 돼요 여기부터. 됐습니까? 봐봐 친구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절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성도 느낍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아니겠구나가 느껴져요. 됐습니까? 그럼 고민을 하는 게 3번 혹은 4번, 5번 정도일 텐데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시냐면 소재가 제시문과 가장 닮은 부분을 지문에서 찾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봐볼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지식. 잠깐만요.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개념적인 틀. 개념 틀. 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 질병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제시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친구들. 어디랑 가장 비슷하십니까 여러분들? 찌그라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읽어서 해석상 아니면 소재끼리 비슷한 느낌이 들 거라고요.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3번, 4번, 5번을 갖다가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봐봐. 가정을 좀 해보면 여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디스니까 앞에 나온 이러한 이상한 관계거든요. 기술적이고 규범적인 이슈들의 있습니까 여기? 사람의 능력이래. 뭐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건강과 질병을 bring into being이면 존재하게 하다. 뭔가 드러내게 하는 거니까 건강과 질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래.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descriptive가 기술적이냐 기술적인 얘가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normative면 기준을 세우는 어떤 이슈니까 얘가 개념 틀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상 여기서의 이상한 관계는 요 두 개의 문장 갖다 말하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이러한 이상한 관계가 요 두 가지에 관한 관계가 말하는 거 됐습니까? 과학적 지식과 개념틀 사이의 관계였습니까? 뒤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거, 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노메티브, 규범적인 이 틀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5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일단 기본기에 입각하자고요. 단절을 느낀다는 느낌으로. 됐습니까? 그러면서 오답을 소거하는 거예요. 여기는 확실한 연결성이 있으니까 지워버려. 그 다음에 단절이 느껴지면 좋은데 지금처럼 안 느껴지면 다시 한번 제시문과 여기와 붙는 소재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소재로 풀 줄 아는데 은근히 단절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상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였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기술적인과 규범적인이란 말이 과학적 지식과 그 규범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는 문제였다고요. 이 문제를 멋있게 풀자가 아니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풀 수 있게 만드는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읽어서 논리상, 해석상, 소재상 풀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아무튼 단서가 있을 거니까 이거를 좀 믿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였었고 하지만 단서는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푸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넌 동사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어느 것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so that은 많이 했으니까 친구들 간단하게만 할게. so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대절이 이렇게 있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세 번째 되겠습니다. replacement인데 이거는 대체가 되겠어. 대체. 뭔가를 교환시키는 거, 대체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그래서 자, 문장 가겠습니다. 봅시다. whereas 반면에 다른 organs, 장기들은 만드는 반면에 무엇을 새로운 티슈가 뽑아 쓰는 티슈 말고요. 조직들을 만드는 반면에 뭐로부터? stem cells니까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조직들을 만드는 반면에 넌 어떤 것도 could be found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뇌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한 설명인데 이러한 부재,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발견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재에 대한 주요한 설명이 뭐냐면 was that 이하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as it evolved, 그것이 뭐함에 따라서 진화함에 따라서 인간의 뇌가 must have been이니까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너무나도 뭐해져서 so complex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전문화되어서 뭐 했음이 틀림없습니까? 그것이 그 뇌가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힘을 뭐하는 힘이야? 만들어내는 힘이죠. 무엇을? 대체 세포를 만들어내는 힘을 갖다가 얻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다시 한번. 뭐 하는 반면? 다른 장기들은 새로운 조직들을 만드는 반면에 뭐로부터? 줄기세포로부터 어떤 것도 뇌에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재에 대한 주요한 설명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진화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어서 그것이 얻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힘을 뭐 하는 힘이야? 만드는 힘이야. 무엇을? 대체 세포를 했습니까? 자, 좋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장문도 키는 친구들 첫 번째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있을 때마다 얘가 예인지 혹은 반대말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까? unable이니까 able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이니까 다인지 live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근거를 갖다가 지문 내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장과의 연결성 써놓을게요. 아이고 어머야 문장 간 연결성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 말을 머릿속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적용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붙여가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노벨상 수상자인 산티아고가 누구냐면 토대를 만든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어떻게 뉴런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만든 사람이죠. 됐습니까?
이 사람이 그의 주의를 어디로 돌렸냐면 가장 좀 짜증나고 힘들 인간 뇌의 아나토미 해부학 아니면 구조 되겠습니다. 그 구조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돌렸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께서 산티아고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의 그 구조에 대해서. Unlike 뭐와 다르게 뇌 어떤 사람? 더 단순한 동물들의 뇌와는 다르게 인간의 뇌는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스스로를요. 뭐 한 다음에 부상당한 다음에 맞아 아니야? 모르죠. 어떻게 알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뒤에 볼게요. 이러한 무기력함은 그러니까 친구들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무기력하겠지.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둘 다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물론 뒤에 근거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무기력함은 모든 인간의 장기들한테는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즉 장기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뇌와 장기가 좀 다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맞아? 우리의 스키는 뇌야 장기야? 장기겠죠. 우리의 스키는 상처가 나면 그것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대. 그럼 반면에 뇌는요? 치료할 수가 없는 거니까 regenerate 할 수가 없는 게 맞고 그러니까 helplessness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뇌는 재생산이 안 되는구나. 끝이네. 됐습니까? 새로운 스킨셀스를 만듦으로써 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과 인테스트를 몰라야 되는데요. 장의 라이닝, 내벽이요. 그들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없으면 보충할 수 있어. 그거 스스로를. 왜냐면 세포인데 메로우 속에 있는 척수 속에 있는 그 세포가요. 적혈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백혈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아무튼 간에 장기는 재생산 가능, 뇌는 안 됨. 이거예요. 뇌세포가 죽으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뇌는요. 뭐처럼 보이냐면 예외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재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져 있어요.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 죽겠죠. 당연히. 왜? 없어진다면서. 됐습니까? 3번까지 괜찮고 C번까지는요. 계속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반면에 다른 장기가 새로운 조직들을 만드는 반면에 뭐로부터? 줄기세포로부터 어떤 것도 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뇌가 발달하면서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서 그것이 대체세포를 만들 힘을 발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대신에 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대체세포를 만들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돼야죠. It lost. 됐습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게다가 과학자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새로운 뉴런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닫힌 게 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됐죠? 더 읽을 필요가 없겠다. 자, 뇌는 뭐 할 수 없다? 재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번. 뉴런이 많을수록 더욱 똑똑하다. 맞아 틀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 상관이야? 안녕. 인간의 뇌가 발달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아니죠. 뇌의 부상은 치료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죠. 인간의 지능이 정말로 한계가 있나? 이 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불가능합니까? 인간의 뇌가 regenerate 하는 것이 네,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42번은 4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7회를 끝내고 여러분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힘든 시기가 와다 덥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렇지만 마음을 좀 예쁘게 먹어서 이왕 하는 거 정해져 있는 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더라도 남들 지칠 때 한 걸음 더 뛰어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앞날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